네,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11번째 취신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LG전자 기사네요. 5G 듀얼 스크린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MWC 2019에서 비밀 병기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영상까지 나오네요. 이걸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50 그 싱큐랑 그 다음에 G8 싱큐, G8 싱큐 두 가지가 나왔죠. 간단하게 내용 좀 볼게요. LG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19를 하루 앞둔 24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5G 통신과 듀얼 디스플레이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V50 신큐 5G와 4G 프리미엄 제품인 G8 신큐를 동시에 공개했다. 그동안에 G 시리즈가 상반기에 나왔고 V 시리즈가 하반기에 나왔는데 같이 나와버렸네요. 또 보급형 스마트폰인 G랑 K 시리즈 신제품도 함께 선보이면서 모든 라인업을 한 번에 출격시켰다. 왜? 15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절박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량 공세인가요? 고객들은 물량 공세의 제품을 원하는 건가요? 자, 일단 의미를 좀 보죠.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V50 신규 5G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의 스크린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 스마트폰 커버처럼 끼우기만 하면 동시에 두 개의 스크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 그 전주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갤럭시 폴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차이점은 있다.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펼쳐서 하나의 대화면으로 쓸 수는 있지만 듀얼 스크린은 한 화면이 당연히 안 되겠죠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성능도 강화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새 유저 인터페이스 제스처 인식을 선배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LG가 이렇게 화면을 접는 케이스로서 화면을 접어서 디스플레이를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댓글이 사업도 접은 거냐? 야,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게 일반 소비자들, 고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못 읽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먼저 좀 오픈을 하던가, 그렇죠? 참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어떻게 LG전자 MC 사업부가 움직임을 펼칠지 좀 여러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동통신 산업입니다. VR, AR 이렇게 선보인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MWC 2019가 워낙에 좀 컸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통신사, 휴대폰 이런 관련된 회사들의 그 기업들의 광고, 그 다음에 기사가 되게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SKT는 VR로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체험하고 KT는 AR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시연한다. 자, 이 통사들도 MWC에서 미래생활 선배한다. LGU 플러스는 스페인서 평택 로봇이에요. 자, 25일 개막하는 MWC 2019의 화두는 바로 5G 이동통신이죠.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는 관점,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점이 되겠죠. 기존의 통신요금 수익만으로 한계를 느낀 통신사들이 B2B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5G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변신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리전트 커넥터비티, 그래서 5G, AI, 사물 인터넷 등이 서로 결합된 킬러 앱의 경연장이 될 예정이다. MWC는 매년 열렸죠. 그런데 올해만큼 MWC가 핫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5G가 실질적으로 상용화 됐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크죠, 파장이. 그래서 각사들 제가 누누이 겨울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각사들이 똑같은 5G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펼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셔야죠. 지금 KT 다들 쓰고 계시죠. 자, SK텔레콤은 호텔, 유적지, 쇼핑몰 등 현실 세계를 가상현실로 복제해서 예약, 관광, 쇼핑 등을 여러 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5G 하이퍼스페이스 플랫폼을 처음 공개한다. 여러분들 그려주세요. 여행 가려고 할 때 아니면 어디 가려고 할 때 그곳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 호텔도 내가 진짜 사람들의 후기, 사진만 보고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시연해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비즈니스에서의 변한 거죠.
또 독일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부스를 각각 VR로 연결해서 콘텐츠와 체험을 공유하는 소셜 VR도 선보일 예정이다. KT 갑시다. KT는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한 작업자에게 현장 도면 등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는 AR 서포터와 커넥티드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보인다. 이거는 실제 제가 또 기사를 갖고 왔어요. 황창규 회장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구현시키는지 기사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LG 유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기 평택 공장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거기에서 스페인에서 5G로 연결해서 운행을 실시간 통제하는 로봇 원격 제어 기술을 시연한다. 이게 뭐예요? 5G에 있어서의 초광대역, 초저지연이란 거죠. 여기서 움직이는 게 한국에서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평택에서, 스페인에서 움직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5G 통신으로 가능하게 한다. 엄청난 비즈니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튼 MWC 이번 좀 히트를 많이 쳤어요. 되게 좀 붐도 많이 일어났고요. 통신사 쪽 채용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각사들이 어떤 관점에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꼭 파악해 주시고요. 각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포스트 꼭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간접적으로라도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 찾으셔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행 갈게요. 은행산업 프리미엄 PB대전. PB가 뭔지는 아시죠? 프라이빗 뱅크. 자, 은행권 PB 서비스 고급화 경쟁이다. 가계대출 영업 막히자 새로운 캐시카우를 급부상하는데 이거는 제가 취업하려고 했던 때도 사실 뭐 PB는 항상 예대 마진만 먹고 사는 은행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재테크 전 분야 종합 상담에 해외 부동산 투자도 알선, 우리은행 상담 인력 3배 늘렸다. 자, 표만 잠깐 볼게요. 4대 시중은행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수익이다. 국민이 제일 높네요. 4,810억 원. 우리은행이 3,490억인데 뭐 거의 한 1,400억 정도 차이 나네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쪽이 이제 뭐 노다진 거죠. 은행들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뱅킹 사업 강화에 나섰다. 자산 관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는 이유가 그냥 은행에 예금하기 위해서, 대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우리가 돈에 관련된 전문가인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우리가 불려줄게 라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 장사할 수 없잖아. 경기 불안으로 기업 대출도 힘드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PB 서비스를 포함한 더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를 새로운 활로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을 상대로 한 상품 판매 수수료 먹잖아. 안정된 수신 규모 유지, 일단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자산관리 맡겨 한다고 하면 뭐예요? 계속적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좋은 시장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은행들이 PB센터 고급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체어스 프리미엄 잠실센터, KB국민은행도 서울 압구정 일대 초고액 자산가 전용 PB센터, 그 다음에 한국시티은행이 바로 이런 PB 서비스 고급화 전쟁에 불 붙였는데 1호점이 서울 반포센터, 청담, 도곡, 강북 등 총 7곳으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산관리 창구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VIP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최근의 어떤 흐름이다. 뭐 하는 거냐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세무와 부동산 쪽인 거죠. 세무, 부동산 전문가, 애널리스트, 증권이니까 배치하고 PB도 늘려서 상담 인력 풀을 기존보다 3배 많은 9명으로 꾸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세금, 증여, 상속까지 재테크 전 분야에 걸친 종합 상담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로 자녀 진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진학에만 머물고 있냐고요. 제가 이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대학만 가면 다야. 대학 간 다음에 취업해야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거죠. 내가 똑같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은행이 그럼 특별히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은행 지원하는 분들이 그냥 예대마진 먹고 살겠다, 기업대출 잘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웰스 매니지먼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봤다 라고 하는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그래서 고퀄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 기초 역량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은행 쪽에 있어서의 상반기 때 아마 안 뽑겠죠. 소위 얘기해서 그 계금서라고 하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만 아마 좀 많이 뽑을 것 같은데
은행 쪽은 장기적으로 워낙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꼭 늘 여러분들 이렇게 교차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교차에서 은행에만 꼭 PB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은행에만 꼭 자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다른 산업 쪽에 있어서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걸 넣을 수는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라고 하는 게 취신남의 목적입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통산업 갑시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저를 한 번이라도 학교나 기관에서 만나신 분들은 유통산업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알죠. 이건 제가 신문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이런 흐름이 보여요. 그런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워라벨 바람에 운동취미 매장 늘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뭐예요? 유통 오프라인 매장은 사람들이 안 와. 왜? 온라인 쪽으로 다 가서 사니까. 굳이 와야 될 유인적인 요소가 없다면 갈 이유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쪽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단순히 그냥 극장 가서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이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기사할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자, 백화점 봄, 여름 개장 매장 개편할 때 어떻게 근무 시간이 줄고 여가가 늘자 집 구미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리빙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전 수요가 늘었다. 남성 의류 건담 등 남심 잡기. 아니 근데 이건 좀 약간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 백화점에 의류 판다고, 백화점에 건담 판다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만들게 조립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건담 가지고 뭔가 겨룰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뭔가 겨룰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왜 그걸 생각 못할까? 남자들을 너무 좀 모르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무튼 자, 그런 관점에서 봅시다. 봄맞이 단장에 나선 백화점들이 여가를 입었다. 참 말도 잘 짓네요. 이런 거 좀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백화점들이 여가를 입었다. 주 52시간 근로제로 퇴근이 빨라지고 여가 활동이 다양해진 점이 백화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이후에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백화점의 애슬레저 상품 수요와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같은 경우에도 토리버치 스포츠웨어 라인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뷰티 상품군에서는 자연주의를 내세운 브랜드들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새 매장들을 보니까 피트니스, 컨템퍼러리, 화장품, 명품, 키덜트, 애슬레저, 가전 리빙, 컨템퍼러리네요. 그래서 여성에게 밀렸었던 남성 고객을 위한 매장도 늘렸다라고 하네요. 패션에 신경 쓰는 남성 고객들이 편집숍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던 브랜드들이 백화점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해외 직구하지 마. 기왕 살 거 우리한테 와서 사, 이런 거죠.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명품 남성 카테고리 신장률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남성 패션 소비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한 매장이고, 또 취미에 돈을 아끼지 않는 어른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건담 베이스 매장도 롯데본점 영플라자에 들어선다라고 하네요. 명품, 컨템퍼러리 등 고가 상품뿐 아니라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애슬레저, 키덜트 상품 등 개인 취미와 취향이 반영된 상품군 실적이 좋다. 니치 마켓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테리어 열풍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유통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다? 사람들이 안 와. 올 수 있는 공간 콘텐츠를 만들어내자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세컨 브랜드로 눈 돌리는 1등 외식 프랜차이즈. 워낙에 좀 F&B 쪽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1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이제 다른 데로 눈 돌린대요. 교촌치킨은 돼지고기 식당 숙성 72. 안 가봤네요. 도미노 피자, 토스트 매장, 에그스탑, LA 가면 에그슬러시라고 있는데 줄 서서 먹는. 저는 왜 줄 서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새 브랜드로 성장 노린다. 지난해 11월 수원시 인계동 먹자골목에 숙성 72라는 숙성 돼지고기 구이 식당이 생겼대요. 교촌치킨을 운영한다는 곳인데 72가 누룩으로 고기를 72시간 숙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도미노 피자 청호 DPK, 여기는 에그스탑이라는 에그번스 토스트 매장을 열었네요. 그 다음에 맘스터치, 여기도 화덕 샌드위치, 쌈피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두 번째 브랜드로 눈을 돌리냐? 가맹점이 너무 많아졌잖아. 사실상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존 가맹점과 새로 열려고 하는 곳에 있어서 영업지역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개별 점포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치킨에 쏠려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돼지고기 사업에 진출했는데 일단 직영점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두 번째까지 성공하는 사례는 좀 매우 드물다라고 얘기하네요.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1등이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두 번째까지 성공시키면 역시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 사례가 본죽이다. 그 다음에 SBC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F&B 그룹이 되고자 한다는,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회사의 목표를 세울 거고 운영하면서 그런 욕심이 있겠죠. 아무튼 세컨 브랜드로 눈 돌리시는 것도 좋지만 1등 외식 브랜드 본인들의 위치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기사는 KT 기사입니다. 5G 플랫폼 산업 바꾸는 혁신 시작되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저번 주에는 MWC 때문에 ICT 기업, 뭐 KT, SKT, LG U+에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5G 황창규의 선언, 산업판 바꾸는 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MWC에서 기조연설, 지능형 5G 네트워크 활용해서 에너지, 환경, 보건 분야를 확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대한민국이 다음 달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한 5G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능형 연결을 주제로 모였는데 앞으로는 연결을 넘어서 5G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 공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마침내 4년 전 드렸던 약속이 실현됐다. KT는 세계 최초로 진정한 5G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5G가 인류의 공헌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도 전했다고 합니다. 자, 5G 혁신이 B2B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우린 이게 중요하죠. 이날 1,8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기조연설 현장에서는 KT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5G 조선소로 변모 중인 현대중공업 사례가 영상으로 생생하게 공개됐다. 어디에 있는 곳이죠? 여긴 지금 스페인이죠. 7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약 290만 제곱미터 규모인 여의도에 2.4배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이 바로 5G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제어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5G에 연결된 AR 글라스와 지능형 CCTV가 현대중공업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들어가서 해결하도록 돕고, 선주는 또 발주한 선박의 건조 상황을 패드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안전직원은 넥밴드에 설치된 360도 카메라로 위급 상황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통신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현실인 거죠. 자, KT의 지능형 5G 네트워크가 ICT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KT에너지 관제 플랫폼, 재난안전관리에 특화된 스카이쉽,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에어맵 코리아, 그 다음에 VR 미디어에서는 라이브 미디어 플랫폼 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 개발한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5G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자, 5G 혁신 플랫폼은 5G가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 및 솔루션과 결합해서 이전까지 없던 가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의 특성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통해 자율주행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응급 환자 조기 수송 등도 실현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KT, 황창규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구현했던 모습들을 보시면 5G가 저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구나에 대한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플랫폼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너무 조그매서 세븐이 너무 조그매서 좀 큰 걸로 바꿨습니다. 10R로 바꿔가지고 약간 제가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킬 거예요. 편집해서. 지금 제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화면이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사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기사 갈게요. SK텔레콤 기사입니다. e스포츠계 FC 바르셀로나 만든다. 이거죠. 한마디로 넷플릭스 잡자. 자, 추신남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SKT는 5G에서 특히나 무업 콘텐츠 관련된 니즈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컴캐스트랑 의기투합했다. 그래서 e스포츠 전문기업 설립 합의했다. 12조 원 e스포츠 시장 겨냥해서 글로벌 시청자 2억 명 공략한다. 즉 넷플릭스의 공세에 맞서서 양질의 콘텐츠 대거 확보 나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1월 달에 CES 갔을 때는 그쪽에 있어서 뭐 SM과 같이 협력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즉 계속적으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청층을 위한 콘텐츠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은 궁금한 거는 일부러 우리가 일반적인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냥 뭐 영화, 아니면 드라마, 뭐 오락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e스포츠네요. 왜 그랬냐? 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국내 최대 통신그룹과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손잡은 이유는 e스포츠 시장의 높은 잠재력을 눈여겨봤기 때문이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미국,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매해 30에서 40%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약 3조 원, 3조 3,300억 원 규모로 매해 35%씩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자가 2억 명에 달하는 게임 스트리밍 시장까지 포함하면 관련 산업 규모가 12조 원, 또 e스포츠 시청자가 중장년층까지 확장될 만큼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와. 그래서 e스포츠 시장이 결국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야.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양사가 모두 동의하고 지난 몇 달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과 컴캐스트는 주요 시청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e스포츠에 특화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는 대부분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에서 될지 셋탑박스 형식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아무튼 관련된 이런 플랫폼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공세에 맞서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시급한 SK텔레콤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다. 일단 SK 브로드밴드의 플랫폼 옥수수, 지상파 3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푹 합병을 진행 중이고 케이블 TV, 티브로드 인수했죠. 그래서 콘텐츠 시장을 잡기 위한 SK텔레콤의 노력들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모르고 눌렀네요. 이게 다음에 8번째로 갈게요. 트렌드. 개인주의 소비 에코세대 잡아라. 이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픽해 놓으세요. 자,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이 소비 성향을 분석했어요. 베이비붐 세대 자녀 1977년도부터 86년생, 제가 여기 속하네요. 주 52시간제 시대 소비 주도 계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 친숙하다. 홈, 온라인서, 건강관리, 문화활동. 주 52시간 여가 수요는 줄어들 거. 자, 무슨 말이냐? 이 표를 그냥 한번 보면서 이해할게요.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링크 달아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꼭 픽해 놓으세요. 자, 기존의 여가 활동 고비용과 저비용인데, 고비용은 근거리 국내 해외여행, 공연 관람, 마사지 받고, 스포츠센터 운동 이런 것들은 고비용이었고, 저비용은 영화 관람,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이었는데, 새로 시도되는 고비용이 뭐냐? 호캉스, 캠핑, 반려동물, 홈 퍼니싱, 그 다음에 홈 뷰티케어. 저비용은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취미, 정기 구독 서비스, 웹툰, 웹소설 구독, 홈 트레이닝,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 짤 때 관련된 산업이면 당연히 이런 내용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자료들을 백데이터로 내세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의 소비성향 분석에 따르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픽해 놓으시고요. 이거만 좀 볼까요? 에코세대가 이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삶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에코세대가 학창시절 PC통신을 시작으로 한 초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외환위기라는 극심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펙 쌓기 등 개인의 경력과 이력을 쌓는 활동에 집착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 볼게요. 기업들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찾아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이게 동아일보의 기사죠.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또 이제 그
2000년대생들에 대한 또 그 소비 트렌드 관련된 어떤 소비 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왔으니까 그것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업에서 꼭 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오늘 총 17가지 기사니까요. 10번째까지만 보고 1번 마칠게요. 자, 유통산업 갑시다. 가성비 바람 타고 너도 나도 PB 상품이다. 자, 값싸고 고품질 소비자 입소문, 백화점 PB 의류 불티나게 팔려. 호텔은 프리미엄 PB 전략으로 디퓨저, 그 다음에 젓가락 고급으로 승부, 안경, 맞춤 셔츠까지 상품 확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할인점 등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PB 브랜드가 최근에 백화점과 호텔 등 고급 브랜드를 다루는 곳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다양한 상품 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PB 상품 하면 그냥 마트에 피코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 가성비가 좋아서 샀던 거였는데 이제 백화점에서는 제품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엘리든,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 다 나왔고요. 호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PB 상품이 좀 나왔다는 거죠. 요거 볼게요. 브랜드보다는 마지막입니다. 가격이나 품질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품질을 앞세운 PB 시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의 마지막 기사 볼게요. 식품산업입니다. 한우보다 비싼 비욘드 미트 한국 상륙. 저도 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데 이거 나오면 진짜 먹어볼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채식 식당에 몽크스 부처가 보니 동원 F&B 3월 정식 출시 앞두고 비욘드 버거 미리 선보였다. 밑으로 핏빛 육즙 느낌 살려서 콜레스테롤 없애고 단백질 많다라는 거죠. 자, 한우보다 비싼 식물성 고기 비욘드 미트 고기를 넘어서가 한국에 상륙했다. 이거 볼게요. 비욘드 버거와 쇠고기 버거 영양 비교네요. 단백질, 비욘드 버거 조금 더 좋네요. 철분도 좋고 포화지방은 낮고 콜레스테롤은 크가 뭡니까? 크영? 뭐야? 잘못 넣은 건가? 지방도 좋고 칼로리도 좋고 더 좋네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하지만 평가는 조금 엇갈렸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요거죠. 마지막 볼게요. 비욘드 버거는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쇠고기 패티보다 낮으며 단백질과 철분 함량은 높다. 또한 쇠고기 패티에 비해 콜레스테롤 전혀 들어있지 않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콜레스테롤은 여러분들의 늘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좀 낮은 식품이 있다고 하면 금 먹을 거예요. 식품업계는 국내 채식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유제품도 안 먹는 완전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인구는 비건이라고 하죠.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체육 시장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저도 충분히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F&B 쪽은 당연히 건강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거고요. 예전에 제가 추신남에서 어른용 분유 시장 들고 있다라고 했었죠. 매일 우유에서 나왔던, 매일 유업에서 나왔던. 아무튼 그러한 것들 등 항상 F&B 쪽, 특히 외식 트렌드 쪽에 있어서 또 HMR 쪽에 있어서는 건강이라고 하는 트렌드도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분 여기까지 할게요. 11번부터 17번까지 기사, 특히 이제 현대차가 또 대대적인 어떤 전략을 내세웠고요. 이동통신의 MWC를 정리하는 기사, 그 다음에 카드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수수료까지 인하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하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사들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분, 또 식품산업에 있어서 컵라면 재밌는 기사를 갖고 왔고요. 이커머스 산업, 거시경제 관련된 기사, 다양한 기사들 또 모아놨으니까 저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오픈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힘들어 하실 시간도 없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